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그걸 얼마나 많이 실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로쿠꺼 법칙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강 한 달을 벌써 넘겼습니다. 오늘 5번째 로쿠꺼 법칙을 녹화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일이라는 것은 혼자서 잘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항상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이 잘 되어가지고 일이 이렇게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도와주신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진짜 이렇게 빠르게 착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 보면은 놀랍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저 자신을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어떻게 해서 저는 맞다라고 싶으면 빠르게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옮길까? 역시 어릴 때를 이렇게 한번 둘러볼 수밖에 없는데요. 초등학교 때 저는 부모님한테 꾸중을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들었느냐?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숙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교 갔다 오면 청마루에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앉아가지고 숙제를 했습니다. 왜 숙제를 했느냐? 빨리 놀려고요. 숙제를 하고 빨리 놀려고. 숙제 안 하고 놀면은,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달리 한 건 없는데, 진짜 학교 갔다 오자면 숙제했던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렇게 보내고 중학교 때 집안에 좀 많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중2 때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중3 때는 누나가 결혼을 했고, 고1 때는 형이 군대를 갔고, 고2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병약한 아버지하고 둘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할 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마 중3 때부터를 기억을 하는데 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기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기를 통해서 자신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환경이 어쩌면은 좀 이렇게 유복하지 않은 그런 어떤 환경이 저를 더 이렇게 좀 성찰하게 하고 오늘날의 저를 만드는데 이렇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받들어지는 사람이 있죠. 마쓰시다 고노스케죠. 고노스케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조실 부모했기 때문에 일찍 처리되었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조실 부모 해가지고 일찍 처리되었고, 그리고 병약하게 태어나서 더 건강에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94세까지 살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했어. 반드시 배우고 성공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걸 해야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조실 부모했기 때문에 부모가 빽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어?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무슨 성공을 이렇게 꿈이나 꾸겠어? 그죠?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배울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들 대부분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은 지난 시간에 뭘 했습니까?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다르게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르게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행동과 다른 결과가 이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느냐 저렇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동과 결과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가 그런 어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파라독스적인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5번째 로쿠꺼 법칙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얘야, 얼음이 녹는 걸 보니까 봄이 오는 것 같다, 봄이 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과연 얼음이 녹으니까 봄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봄이 오니 얼음이 녹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얼음이 녹으니까 봄이 온다는 얘기는 많이 해서도 봄이 오니 얼음이 녹는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안 하고들 지내오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 그게 더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현상이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본질이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본질이 먼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리더들은 항상 이 업의 본질이 뭐지?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성공 시스템이 뭐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한다는 거죠.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답을 찾지만 성공자들은 원리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일반인들은 답을 찾지만 성공자들은 원리를 찾는다 그랬어요. 거기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은 화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화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화두가 있느냐 하면요,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법기일인데 일기하처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법기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일기는 하나로 그 돌아가는 곳은 하처 어디냐, 이런 화두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화두를 가지고 그분이 수행을 해서 성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걸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요, 하나로부터 만 가지 법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온 것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 물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그죠,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개국을 할 때, 그러니까 신시개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천부경, 80안자의 천부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일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는 시작됨이 없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부터. 그런데 저는 리더십 전문 강사로서 이 하나를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저는 이 하나를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리.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이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덜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어떤 원리, 이 하나는 저는 원리라고 바라보는 거죠. 일반인들은 뭘 찾는다고요? 답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법은 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스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킬을 알고 있는 분들은 하고 이 어떤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보통 때에는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바뀌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처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낸다는 거죠. 답만 알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버리면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잘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를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자기 꿈을 얘기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느냐? 그런데 과연 믿긴 하는데 떨어지는 그 별똥별로부터 어떤 영험한 기운이 와가지고 내 꿈을 도와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어떤 원리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 원리가 뭘까? 생각을 해볼 때 과연 떨어지는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몇 초 사이에 자기 꿈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인들은 꿈이 있는 둥 마는 둥, 그죠? 있어도 희미한 이런 사람들은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 생각이 떠올랐다 하더라도 그 꿈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때 그 꿈을 생각을 해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꿈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로 그 꿈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자기 안에 세포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체화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만이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별똥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꿈은 성취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별똥별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그 원리를 얘기했을 뿐이지, 그 꿈이 그렇게 간절하게 체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별똥별이 없어도 그 꿈이 실현이 되질 거예요. 하나의 비유인 거죠, 그거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부자는 뉴욕에서도 부자가 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성공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성공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또 성공을 하는 거죠. IMF 때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또다시 어떤 환경 때문에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이치하고 똑같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 마차가 느리게 갑니다. 마차가 느리게 가면은 말을 앞에서 끌어야 되겠습니까? 말을 채찍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조직이 안 간다고 리더가 말이죠, 무리하게 그냥 앞에서 저항을 하는데 끌고 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 말과 같은 것이 인적 자원 아니겠습니까?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때로는 채찍질도 해야 되지만 그 말을 또 잘 먹여주고 이해를 하고 사람도 이해를 하고, 그죠? 그렇게 어떤 그 교감을 하고, 말하고 교감을 하고 사람하고 교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그 마차가 빠르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괴테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성공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업의 본질이 뭔지, 그 원리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성공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인적 자원,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진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소유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얼음이 녹으니 봄이 올까요? 봄이 오니 얼음이 녹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본질을 좀 더 잘 파악을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그만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